종합특검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게 소환장을 보냈습니다. 12.3 비상계엄 직후 그 다음 날 한 의원이 참석했던 당정대 회의에서 논의된 그 내용이 의심스럽다는 건데요. 한 의원은 누구보다 앞장서 계엄을 막았다며 정치특검을 도울 생각이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백승현 기자입니다. 권창영 특별검사팀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게 오는 12일 오전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다음 날 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모인 이른바 당정대 회의 논의 내용을 한 의원에게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당시 한 의원은 국민의힘 대표 자격으로 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특검팀은 이 회의와 같은 날 열린 안가회동에서 비상계엄을 정당화할 논리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한 의원은 협조할 생각이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한 의원은 계엄 당일 여당 대표임에도 누구보다 앞장서 계엄을 저지했다며 정치특검이 하려는 정치수사를 도울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 의원은 당정대 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민의힘 탈당을 요구했다는 입장입니다. 당대표로서 대통령의 탈당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제가 책임지고 앞장서서 이 사태를 수습하겠습니다. 특검이 보낸 소환장은 오늘 오후 한동훈 의원실 측이 수령했습니다. 저희는 오늘 한동훈 선수의 책 국민이 먼저입니다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야, 열심히 읽었다. 참 오랜만에 참 오랜만에 한동훈 패는 시간이 오니까 네. 저도 갖고 왔어요. 저도. 이거 봐. 네. 다들 신났잖아요 지금. 네, 저도 갖고 왔어요. 다들 신나서 오늘만을 기다렸습니다. 진짜 영화 오프처럼 이런 거 진짜 쓰레기 같은 거 두 권 사주면 안 되는데 진짜. 형님 돌려봅시다 이제 앞으로. 진짜. 사실 우리 배준 작가도 네. 어저께 오랜만에 이제 방송 만드는 시간이 뭐 즐거웠다. 네. 라고 뭐 제가 이제 짐작해 봅니다.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네. 제가 이제 짐작을 해보는데 네. 자, 왜냐하면 어저께 특검발로 이런 기사가 나왔죠. 한동훈 12일 출석 통보. 그랬더니 신종 법구라지께서 특검팀이랑 밀당을 벌입니다. 하여튼 공권력이 말이야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면 가는 거지. 한 번을 곱게 간 적이 없습니다. 그럼 전 검사, 전 법무부 장관 아주 징글징글하다. 징글징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제 오전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어요. 자, 이재명 정권의 정치 특검이 엄프를 했다. 나는 받은 적이 없는데 소환 통보 안 받았는데?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날 오후에 어저께 오후에 바로 특검에서 반박을 했습니다. 한동훈 의원실하고 개인 휴대전화로 여러 번 연락을 했다. 응답이 없었다. 그래서 우리가 오죽했으면 서면 통보도 했다. 곧 도착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어제 오후에 의원실에서 수령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요거죠. 개인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응답이 없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동훈 선수 입장에서는 나는 통보를 받은 적이 없어. 왜냐하면 내가 씹으면 그만이니까. 그죠. 안 받으면 땡인데? 라는 생각. 이게 뭐냐 이른바 한동훈식 패문 부재 전략입니다. 나는 받은 적이 없다. 작년 9월부터 내란 특검팀이 소환장을 한동훈 선수한테 몇 번 보냈냐. 5번을 보냈습니다. 5번을 보냈는데 안 와요. 안 받아. 왜 안 받느냐? 치킨 배달 가야 된다고. 치킨 배달하느라고 나는 집에 없다. 상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튼 보내면 안 받고 전화하면 씹고 기다려도 안 와요. 그리고 맨날 얘기하는 거죠. 대놓고 얍사비를 쓰는 건데. 자, 우리 이제 80년대생 선수들 다 알지만 오락실에서 옛날에 이렇게 얍사비를 쓰면 아주 그냥 죽방 돌아갑니다. 네. 그랬는데 형들이 의자 들고 오죠 이제. 진짜 장난 아닐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 부르면 부른다고 지랄을 해요. 왜 나한테 집착하냐? 보수 분열을 노리는 플레이다. 라고 얘기를 해놓고 안 부르잖아? 안 부르면 이거 봐라 못 부르지 않느냐? 저런 비겁한 놈들아. 못 부른다고 지랄을 해. 그래서 또 불렀더니 이러면 안 간다고 지랄을 합니다. 자, 정치 특검의 정치 수사를 도와줄 생각. 어떡하라는 얘기야 도대체. 나 궁금한 게 그냥 의원실에 죽치고 있으면 되지 않나? 의원실 앞에? 언젠가 의원실은 올 거 아니야. 내 생각에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주거침입이라고 신고할 거예요. 야, 무슨 주거침입이하고 국회의원에 가니? 네. 아니 또 뻔해. 제가 봤을 때는 나 하나 잡기 위해서 종합특검이 그렇지. 여기에 수사관 인력을 쏟고 있냐. 이렇게까지 한다. 분명히 그렇게 합니다. 분명히 그때. 그래서 이제 한동훈 선수가 계속 그 연병을 떨면서 늘 하는 얘기는 패턴이 정해졌죠. 내 책을 봐라. 사서 봐라. 그래서 우리도 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산 거야. 하지만 못 버리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 얘기를 이번에도 했습니다. 이제 와서 이렇게 뭐라고 써 있습니까? 국민이 먼저입니다에 상세히 기재했습니다만
이엠병하는 거. 자, 상세히 기재했습니다만 뭐 이런 거. 네. 요게 뭐냐? 야 이렇게 치면은 우리가 지금 북콘서트 하는 겁니까? 특검이 당신이랑 북콘서트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아니 하다못해 다른 국회의원들처럼 어. 서면으로 대신합니다. 요것도 아니고 내 책을 봐라가 도대체 어디 있는 플레이냐고. 한동훈 검사님은 수사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우리가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상큼한 남자 127쪽 보면 나와요. 그러면 수사팀이 예 저희가 잘 읽어보고 궁금한 거 있으면 전화 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합니까? 야, 그리고 검사들이 법정 가서 이 책 32페이지에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잖아. 아니 저 땅따라 지는 책 보고 수했어요 그러면? 그렇죠. 지는 책 보고 수했냐고.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장 남발하고. 예전에 주병진 선생님이 네. 이준석한테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어디서 배웠어요 그런 거? 딱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런 거 어디서 배웠냐 이거야. 자 그래서 오늘 저걸 한번 털어봅니다. 털어보죠. 한동훈 선수가 어저께 또 책을 찍어서 올렸습니다. 페이스북에다가. 진짜 징글징글. 이거 봐라 이거 징글징글해, 징글징글해. 자 특검이 난 이게 물어보시면 특검이 그걸 안 받겠습니까? 안 봤을 거냐고. 나하고 이정주하고 우리 민경남하고 배준하고 다 봤어요. 몇 명이 봤는데. 몇 명이 봤는데 다 봤어. 책에 다 나온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없어요. 없으니까 물어보는 거야. 왜냐? 특검이 확인하려고 하는 내용이 한동훈이 있다고 하는 그 내용이랑 다른 내용이에요. 특검이 물어보는 건 이겁니다. 12월 4일 개헌 바로 전날에 바로 다음 날에 있었던 이른바 당정대 회의. 그쵸. 이거 뭐냐? 계엄 세력이었던 정부 사람들이랑 여당 사람들 그리고 대통령실 사람들이 만났단 말이야. 만났지. 거기서 뭔 일이 있었냐? 이걸 조사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지. 자 오늘 이제 핵심을 딱 짚어드릴까 한번 봐봐요. 다른 매체 거의 안 나오는 내용들이 오늘 많이 나올 겁니다. 그죠. 네. 보십시오. 뭐라고 되냐? 4일 오후 2시입니다. 한동훈, 추경호 등등이랑 한덕수, 박성재, 정진석, 홍철호 등등이 만납니다. 근데 그동안 알려진 대로 이게 뭐라고 돼 있었는데 그동안은 뭐라고 했느냐? 전국 수습을 논의했다. 라고 했는데 어제 보도가 나왔죠. 뭐라고 나왔습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비상계엄의 책임을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한테 넘기고 윤 전 대통령이 수사받지 않고 탄핵당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들이 논의됐다. 논의됐다. 자 윤석열이 탄핵당하지 않고 수사도 받지 않는 거를 지들끼리 논의를 했다. 이거 봐라. 그럼 니네가 다 덮으려고 했냐? 라는 거를 특검이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얘기를 MBC가 뭐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이걸 어디서 주워온 게 아니고 심지어 이게 어딘가 적혀 있습니다. 어디에 적혀 있을까요? 라고 하면 박성재가 수첩에 다 적어놨습니다. 저 자리에 참석했던. 그러니까 뭐 우리 다 알잖아요. 공무원 오래 한 사람들은 어디 들어가면 일단 왼쪽 코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냅니다. 그렇죠. 그거 이제 군대 때부터 몸에 있는 습관이야. 그렇죠. 누구든지 이렇게 딱 꺼내가지고 연필 딱 뚜껑 이게 볼펜 뚜껑 딱 연다고요. 맞아요. 요걸로 박성재가 적어놨는데 박성재가 적어놓은 수첩 내용이 어디 들어있느냐? 지난 6월에 있었던 박성재 1심 판결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 저 이정주 기자 1심 판결문 박성재 거 봤습니까? 봤죠. 본 사람이 있어. 예. 근데 우리가 어저께 판결문 전문을 보려고 여기저기 물어봤는데 갖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1심 구하기 힘들어요 원래. 1심 구하기 힘들어. 예. 특히 저거는 기자들도 잘 없어. 예. 와 대단하네요. 어떻게 했느냐? 10만 원 주고 샀습니다. 아, 진짜? 판결문 사이트에 가면 10만 원 결제하면 좀 받을 수 있어. 무슨 뭐 다, 박스인가? 익명 처리해가지고 받을 수 있어요. 10만 원 주고 산 겁니다. 아 저한테 연락하시지 제가 저 좀 싸게 해드렸을 건데. 근데 이거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네. 다 알파벳 처리가 돼 있어가지고 그쵸. 되게 이게 복잡해. 그래서 이거 맞춰보려면 시간도 오래 걸려. 그래. 오래 걸려요. 근데 여기에 뭐라고 돼 있느냐? 전제 사실이라고 딱 적혀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느냐? 어. 자, 회의 중에 C가 윤석열이에요. 어. 윤석열이 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에 대해서 직접 설명해야 된다는 논의가 나오자 한동훈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에 대해서 직접 설명하려면 그 정당성이나 이유에 대해서 잘 논리를 구성해서 국민을 설득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야지 그냥 자기 주장을 막 하면 안 된다. 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비상계엄과 관련된 논리를 갖춰서 얘기를 해야 된다. 라고 자기가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박성재가 수첩에 적은 내용입니다. 이걸 두고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을 했느냐. 이렇게 썼습니다. 참석자들은 윤석열이 하야하거나 탄핵소추를 당하거나 특별검사 수사를 받아서는 안 되고 경찰과 군 인사 및 김용현 등에게 그 책임을 지우는 등 대책 마련과 이 사건 비상계엄의 합리화, 정당화 논리 개발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공유하고 동의했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대로 하자면 실제로 이걸 인식을 공유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에요. 한동훈, 추경호 포함입니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맥락이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내용을 용산의
가서 쪼로록 달려가가지고 보고한 사람이 누구냐? 추경호입니다. 이것도 판결문에 나옵니다. 그러면 연결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당정대 회의라는 걸 한다고 다 모여가지고 지들끼리 작전을 짰어. 그렇죠. 이걸 일단 김영현한테 덮어 씌우고 나머지 맥락을 잘 짜가지고 논리 만들어가지고 이거 담화발표 같은 걸 하자. 그렇게 해서 윤석열은 최대한 시간을 끌어보자. 라는 얘기를 지들끼리 작당을 해서 거기 들어가 있던 추경호가 용산으로 쪼르륵 달려가서 보고를 했다. 라는 얘기를 니들끼리 하고 있었냐 이거죠 지금.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야 니네 그 얘기를 하고 있었어? 이게 전국 수습 방안이야? 그때 아마 한동훈은 저기 갔다 왔을 때 자기는 대통령에게 탈당을 요구했다라고 정의로운 척 얘기를 했어요. 아마. 이게 책 읽은 사람입니다. 네. 그렇죠. 네. 이게 책 읽은 사람이요. 네. 근데 한성원 선수가 뭐라고 합니까? 네. 저 얘기에 저 내용을 안 하고 자기가 책을 보라 그래요. 그러면 책에 써놨을까요? 안 써놨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책을 봤습니다. 예, 봤어. 97페이지. 자, 97페이지에서 네. 99페이지까지 나와요. 네. 뭐라고 돼 있습니까? 자, 모인 사람들 모두 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몰랐다고 했다. 여기 이제 98페이지에 나옵니다. 네. 이미 결정한 것이니 따라달라고 말한 뒤 네. 떠났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했다. 이거는 사실상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의 알리바이입니다. 우리 몰랐다. 요거 이제 알리바이 되는 대목이고 그 다음에 확 눈에 들어온 대목 김용현 대목입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즉시 물러나야 한다는 말이 나왔는데 물러나는 방식이 내가 아침에 요구한 그러니까 최고위원회의 새벽에 했던 거 아침에 요구한 것처럼 사임이 아니라 해임이어야 한다는 말에 동의하는 의원들이 있었다. 하지만 그리 되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요 내용대로 하면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전부 알리바이가 있어요. 비상계엄에 가담한 사람들이 아니야 일단. 그 다음에 뭐냐? 그 여당 대표로 참석한 사람들은 심지어 김용현한테 해임을 해야 된다는 센 얘기를 했다. 그러면 판결문의 내용이랑 이게 같습니까? 안 같잖아. 그 내용이 없어요. 아니 지금까지 얘기는 해임하라 뭐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야. 아니 김용현은 해임하든 사임을 하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어차피 내란범인데. 그리고 심지어 해임하라는 거는 내란범으로서 윤석열의 대통령 지위를 인정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뭐 중요해요. 그거보다는 자 바로 이 사람이 얘기한 재판부에서 아우 진간이요. 눈 똑바로 보면서 얘기했던 네. 1심 재판부가 뭐라고 했느냐. 김용현한테 비상계엄의 책임을 떠넘기고 윤석열을 빼내려고 했었던 논의 한동훈을 포함한 참석자들이 그 인식을 공유하고 동의했다 라고 재판부가 판단을 했는데 그 판단에 당신도 인정을 하냐 이거야. 중요한 그 얘기가 왜 책에 없냐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특검 입장에서는 야 이거 뭐야 불러서 물어봐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다 그 생각입니다. 박성재 1심 재판부가 맞을 수도 있고 한동훈이 얘기하는 얘기가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모르죠. 그렇지. 그렇죠. 그러면 특검은 어떻게 해야 돼? 불러서 물어봐야지. 그렇지. 1심 판결문이 있으니까 판결문 내용하고 당신 얘기가 다른데 우리는 뭘 믿어야 되냐?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죠. 아마 검사 앞에 앉으면 물어볼 거 아닙니까? 김영현 김영현 해임하라는 거 그게 혹시 계엄 책임을 김영현한테 덮어 씌운다는 얘기였냐? 라는 거 혹은 윤석열 수사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 거기 있던 사람들 같이 했어? 아니면 네가 안 했으면 누가 그 얘기했냐?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너네 혹시 그때 뭐 윤석열 빼내는 작업? 너 그거 너도 동의한 거야? 라는 거 물어보고 너네 그래서 그때 도대체 정확하게 뭔 얘기를 했냐? 저거 봐라 저거 보세요. 라고 선배님 그 진술을 잘하셔야 돼. 지금 검사로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니잖아요. 질문에 답변하세요. 네. 라고 한동훈 검사라면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거야. 그렇지.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자 냄새가 나는 부분이 또 있어요. 일테면 이 당정대 회의의 성격에 대한 규정. 아, 그렇지. 중요하지. 이게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지. 자 한동훈 선수는 뭐라고 했느냐. 비상계엄의 경위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회의에 의미도 없었다. 최대한 빨리 대통령을 만나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고 그러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당정대 회의 그날 모였던 거는 아무 의미 이거 뭐 쓰잘데기 없는 거야. 거기서 중요한 얘기 안 나왔어. 별거 아니야. 라고 책에 썼는데 그래서 내가 대통령실로 간 거다. 요 얘기를 책에 쓴 건데 박성재 재판에서 복원된 내용은 다릅니다. 자 뭐라고 됐냐. 정진석은 계엄의 정당성, 불가피성에 대한 논리를 구성해서 오늘 자정까지 윤석열한테 보고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다. 그랬더니 피고인 박성재가 그 과정에서 당정대 회의에 따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소지했던 수첩에 논의된 주요 내용을 기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회의에 정리된 내용이 뭡니까? 오늘 밤까지 윤석열한테 계엄의 정당성, 불가피성 논리 구성을 해가지고 보고를 하겠다. 그래서 그 자료를
만들겠다고 박성재가 적었습니다. 실제로 그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누가 만들었느냐? 박성재하고 이상민입니다. 그 자리에 참석했던 사람들. 그래서 박성재는 법무부 감찰과장한테 시켜서 논리 구성을 했고, 그리고 이상민은 행안부에 시켜가지고 계엄 정당화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갖고 갔죠. 어디로? 윤석열 만나러. 저녁 7시에. 김주영 민정수석 등등이 참여했던 이른바 안가회동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재판부 판단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회의예요. 그렇지. 당정대 회의에서 이 논의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자료를 만들어서 윤석열한테 보고하러 안가회동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안가회동 한 결과로 다음날 아침에 윤석열이 담화를 하기로 결정이 된 거야. 이 과정이 하나의 연결고리 쫙 연결이 돼 있는데 자연스럽네. 왜 이걸 한동훈 선수는 책에 쓰지 않았을까? 그렇지. 아무 얘기가 없거든. 그렇지. 그럼 뭐야? 이게 정말 중요하지 않은 회의였어? 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자, 또 있어요. 안가회동에서 그날 모은 얘기를 가지고 다음 날에 대통령 담화를 내기로 했다가 취소가 됐습니다. 담화하기로 했던 아침에 그렇죠. 5일날 아침에 취소가 됐어요. 근데 그걸 애초에 못하게 했던 사람이 지금까지 알려진 거랑 다릅니다. 왜? 지금까지 알려진 거랑 어떻게 다르냐? 왜냐하면 그걸 담화를 못하게 한 사람이 판결문에 따르면 한동훈입니다. 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동훈 선수가 4일에 윤석열을 만나보니까 이 새끼 상태가 심각해. 그래서 여기 나가서 떠들게 냅두면 다 같이 좆될 것 같다. 그래서 홍철호 수석한테 한동훈 당시 대표가 문자를 보냅니다. 이거 우리 하면 좆대요. 라고 했더니 8분 뒤에 홍철호한테 답장이 오죠. 오케이, 안 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담화를 막은 사람이 한동훈이에요. 어떻게 보면 당당하게 얘기하면 돼. 그렇죠. 그 새끼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내가 오히려 막았다. 계엄을 막은 것처럼 국민들 복장 터지게 할 담화를 막았다. 라고 평소에 한동훈이라면 떠들어댈 것 같은데. 아 근데 엄청 상식과 해야죠. 민심에서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고 해서 왜 지가 막아? 오. 그것도 중요한 내용이지. 어. 여러 가지로. 어. 그러니까 그걸 못 쓰는 거예요. 문자로 막았어. 근데 내가 그게 당당했으면 책에 썼겠죠. 안 썼습니다. 뭐라고 썼느냐? 그 자리에 함께 간 중진 의원들 몇 명이 대통령의 심정에 공감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리고 그러니까 중진 의원들이 나쁜 놈들이에요. 그리고 대통령이 왜 계엄을 하게 된 것인지를 민주당의 폭거를 중심으로 국민들에게 알리시라는 제안을 했다. 이게 그 내용이죠. 그랬더니 다음날 중진 의원 등이 이 생각을 바꿔서 그런 담화가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결국 대통령 담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전혀 다른 얘기가 됩니다. 그럼 대통령 담화를 막은 게 누굽니까? 지들이 하라고 했던 중진 의원들이 그냥 생각을 바꿔가지고 하지 말라고 했다. 여기서 한동훈은 쏙 빠지고 중진 의원들이 주체인 것처럼 돼 있습니다. 왜 이렇게 썼지? 실제로는 본인이 보낸 문자가 있고 심지어 그게 재판에서 인정이 됐는데 왜 거짓말을 하지? 이것도 그냥 기억의 착오인가? 대통령 담화를 막으려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도 기억을 못할 정도면 책을 쓰는 게 가능한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의심을 하는 거죠. 특검 입장에서는. 야, 담화문을 작성하는 그 과정에 본인이 개입했던 것처럼 혹은 같이 작당을 했던 것처럼 보일까봐 쏙 빼고 딴 얘기를 하는 거 아니냐? 라고 특검은 의심할 수 있죠. 그러면 물어봐야 되는 거야. 한동훈 본인을 포함해서 중진 중에 누가 그 계엄 정당화 담화를 하기로 작당을 했는지 모였던 사람들이 이름 다 나와 있어요. 주호영, 김기현, 권성동, 권영세, 윤재욱, 나경원, 추경호인데 누구냐 이거야. 여러 명입니까? 한 명입니까? 본인이 얘기하면 자기는 당당하잖아요. 혹시 자기가 누구 이름을 댔는데 그 사람이 반격하면 곤란할까 봐 그런 건지 여러 가지로 이 안가회동까지 이어지는 이 작당 모의의 출발점이 당정대 회의인데 왜 한동훈 선생님의 책이랑 재판부의 판단이 다르냐? 그걸 물어보고 싶은 게 특검의 입장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러면 이 다음 단계는 정치적 해석입니다. 왜 이걸 우리가 다 모아보고 있느냐? 어떤 얘기가 나는 그냥 계엄 해제남이에요. 졸라 간지나게 12월 3일 밤에 계엄을 막은 남자. 그게 한동훈이 지금까지 주장하는 내용이고 이 책의 핵심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다. 근데 과연 그러냐는 거야. 이 정황들을 모아보면 결국 한동훈과 한동훈계 정치인들은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게 12월 3일 밤 10시 20분에 멈춰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4일부터 12월 12일까지 이어지는 이 과정. 요 과정을 빼고 있어요. 이게 왜 빼지냐? 12월 4일부터 12월 12일 사이에
1차 탄핵안 부결에 한동훈이 앞장을 섰었고 그 뒤에 대통령의 직무정지와 조기 퇴진을 요구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덕수랑 같이 이제 손잡고 나온 것도 예, 있었고 한덕훈. 그때 무슨 생각이었냐 이거야. 당신은 무슨 생각이었냐. 그래서 만약에 그때 한동훈의 구상대로 대통령이 그냥 물러나고 조기 퇴진을 약속을 한 대로 7일에 나와서 그 얘기했거든. 내가 자녀 임기를 당에 일임한다 했는데 그렇지. 그게 만약에 약속대로 진행이 됐으면 그러면 어떤 그림이 되냐면 계엄은 이제 내란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쵸. 당정대 회의의 내용처럼 그냥 정치적으로 좀 경솔한 해서는 안 되는 짓이었지만 그걸 했다고 해서 그렇다고 또 사형시킬 것이냐 그건 아닌 이놈의 이제 비상 대권의 어떤 연장선에 있는 무언가로 포장이 가능해진다. 김영환한테 덮어 씌우면 그래서 조기 대선이 열리게 되면 이 무도한 야당을 상대로 보수층을 결집해가지고 이재명 정도는 내가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아주 그냥 대권을 꿀꺽 할 수 있는 이런 그림을 그렸던 게 아닌가라는 의심. 물론 뭐 이런 그림을 그렸으면 응원봉 쳐맞고 죽었겠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멍청하고 나쁜 작당을 혹시 그자들이랑 함께 했느냐 아니냐. 그걸 수사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이제 당신 차례가 왔을 뿐이다. 오래 기다린 그 차례 파이팅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개면을 부른 농담부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한동훈이 운동권이 됐다면 김민석처럼 했을 거라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 했습니다. 예. 운동권에서 한동훈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 한동훈이 참 뭐 보면 깐족깐족 하지 않습니까? 얘는 뭐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건지 언론에서 깐족거림을 하는 건지 깐족 대망이라 그러잖아요. 점잖은 척 온갖 뭐 잘난 척 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그냥 깐족거리는 거였잖아요. 그죠? 근데 한동훈 같은 진보 진영 내에서 한동훈 같은 짓을 하는 사람이 바로 김민석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작년 정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네요. 저 혼자만 제가 그때만 얘기한 게 아니고요.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김민석에 대한 평가를 그렇게 해왔습니다. 한동훈하고 김민석하고 사실 같은 부류라고. 참. 제가 왜 갑자기 이 생각이 났느냐. 예. 세 번째 주제가 한동훈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자, 한동훈, 누가 보더라도 검언 유착 사건으로 인해서 나가리가 돼야 될 놈이었잖아. 그런데 얘가 수사에 불응하죠. 핸드폰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넘어집니다. 떼구르르 굴러버려. 그래서 뭐가 됩니까? 지금도 한동훈 핸드폰을 손을 못 대고 있죠. 그래서 검언 유착 사건이 제대로 수사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무리가 됐어요. 만약에 말입니다. 핸드폰을 뺏기지 않으려고 압수수색을 나온 검사와 몸싸움을 벌였다. 제가 만약에 그랬다고 쳐보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핸드폰 제출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핸드폰 안 뺏기려고 검사하고 몸싸움했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한동훈은 그러고도 지금까지 살아남았지. 그러고도 한동훈은 뭐? 공정의 아이콘? 지랄하고 있네. 어느 놈이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손가락을 마디마디 불어버리고 주둥이에서 이빨을 하나하나 다 뽑아버려야 돼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어거지. 아니 공정이면 수사를 받게 되고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으면 법관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으면 제출을 해야지. 왜 제출을 안 하는데? 만약에 장용진이 그랬으면 한동훈이는 뭐라 그랬을까? 정말 최소한의 양심도 없고 기본적인 법적 소양 자체가 없는 놈이죠. 매번 그런 식으로 한동훈은 위기를 모면해 왔습니다. 빠져나가 왔어요. 자, 근데 이번에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검찰이 아니라 특검이 한동훈한테 소환장을 보냈습니다. 일찌감치 소환장을 보내고 언제 출석할 거냐? 출석 날짜를 조율하려고 했는데 한동훈이 계속 이리 도망 저리 도망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했던 모양이야. 그러니까 종합특검 측에서 언론에 공개를 합니다. 12일 날 한동훈한테 출석 통지서를 보냈다 라고 말이죠.
한동훈한테 출석 통지서를 보낸 이유는 내란과 관련된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윤석열의 계엄 실패 직후에 윤석열의 계엄을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는 여러 가지 조치들, 더 나아가서 윤석열에 대한 탄핵을 막으려고 한 그런 일련의 행동들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 한동훈이 연루가 되어 있다 이겁니다. 요 내용은 어디서 등장하느냐? 예, 얼마 전에 끝난 박성재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서 드러납니다. 당시 판결문에 보면은 이진관 부장판사가 딱 집어서 얘기해요. 한동훈이 여기에 걸려 있다고. 그러면서 당시에 당정대 회의를 하는데 윤석열이가 12월 3일 밤에 내란을 저질렀다가 실패하죠. 다음 날이 되밝았습니다. 이제 사태를 수습해야 될 거 아니야? 수습하는 과정에서 국힘당, 그 다음에 정부, 그 다음에 대통령실 여기에서 각각 사람 대표들이 나와가지고 긴급 사후 수습 회의를 여는 거야. 사태 수습을 위한 회의를 열어요. 당정대 회의라고 불립니다. 오후 2시에 열려요. 여기에서 뭔가 작전이 세워지죠. 그리고 그날 오후 5시 넘어가면서 6시쯤에 안가회동이라는 게 열립니다. 그러니까 당정대 회의하고 안가회동은 한 묶음인 거죠. 근데 이 당정대 회의의 참석자들 면면을 보니까 기가 막혀. 당에서는 추경호하고 한동훈이 참여합니다. 여기에서는 박성재하고 이상민이 참여합니다. 김주현이라든지 홍철호라든지 정진석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참여합니다. 즉 윤석열을 둘러싸고 있는 핵심 친윤들, 옛날로 말해 그 윤핵관들이지, 쉽게 말해서 윤핵관들로 다 뭉쳐져 있는 거야. 여기에 한동훈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지. 여기에서 뭐가 나왔다고? 윤석열의 탄핵을 저지하고 윤석열에 대한 수사를 저지하는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게 논의가 된 거예요. 이 과정에서 아마 한동훈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윤석열이가 물러나라 이거야. 윤석열이가 조용히 하야하고 당대표인 지하고 국무총리인 한독수하고 둘이서 국정을 이끌어간다, 요런 얘기를 했어.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래가지고 둘이서 담화문도 발표하고 막 그랬던 거 기억하시죠? 맞죠? 예, 기억하시죠? 예. 예. 그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야말로 새로운 내란이다라고 그랬었습니다. 그게 어디서 나왔다고요? 예, 2024년 내란의 밤이 끝난 바로 그 다음날, 내란의 밤, 그 바로 다음날 오후 2시 당정대 회의. 그 당정대 회의에 누가 참여했었다? 한동훈이 참여했었다 이거야. 자, 이쯤 되면 한동훈을 불러와야 돼? 말아야 돼? 조사를 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 되죠. 아직까지 안 됐던 거야. 근데 이번에 된 거예요. 진작에 했었어야 되지.